두 번째 시간, 우리 125시간 이번에 우리 함께 하게 될 시간입니다. 125시간의 기적, 무엇을 기적으로 만들 건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아래에 이따가 환경 세팅 활동이 있고 생성 AI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얘기를 좀 다루죠. 일단 이번에 올리원에 필요하고 국비가 만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효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비로 인한 사업적 효과, 올리원 플랫폼 사업과 국비 과정 함께 만나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올리원 사업자들, 지금 아까 인사할 때 몇 년씩 실패했던 그런 상태를 이제 국비 활용으로 효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MS 인공지능 자격증 취득에 너무 좋은 기회를 맞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국비로 인한 전문성. 지금까지는 전문가 양성이 참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짧은 시간씩 뭐 해봐야 뭐 하루, 뭐 이틀, 이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겉핥기 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루 모였는데 DB 하나만 배우기도 그렇고, 그죠? 하루 모였으면 그래도 다 배워야 되는데 다 배우면 겉핥기가 돼버리고, 하나 하자니 다음에 또 기약이 없고, 늘 아주 아쉬웠어요. 근데 이번에 125시간에 IM 플랫폼만 약 한 40-50시간이 넘어요. 그 정도면 이제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 이번 플랫폼들을 쓸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관리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저희 플랫폼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저희가 이 IM 플랫폼 이거 홍보 플랫폼 있죠, 요거. 이 홍보 플랫폼 만든 거는 기간으로 보면 한 6년 이상 됐어요. 요거는 폼 문자 중심으로 만든 거는 한 6년, 7년 정도 됐고요. 나머지 기능이 이제 5년 전부터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기능을 쓰는 사람들이 꽤 많고, 그 사람들은 이미 숙지해서 나름 잘 홍보 시스템으로 쓰고 있어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개발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우리 사업자들을 훈련을 못 시켰던 그런 아쉬움을 이번에 다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GPT 교육 과정과 IM GPT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등을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겠다. 자, 이래서 여러분하고 함께 이번에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125시간이니까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건강이잖아요. 뭐니 해도 우리 건강이 받쳐줘야 뭐 뒤에 일도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꽤 건강 연구를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한 결과하고 최근에 건강에 대한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저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여러분들도 좀 건강하게 좀 삶을 준비해라 라는 측면에서 오늘 첫 시간에 이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얘기하고 나면 다음 얘기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크게 각인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 역량 오늘 좀 다루고, 그리고 생성 AI 다루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오랫동안 18살, 19살 때 동양의학백과사전을 통째로 다 읽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그 정보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이후로도 건강에 관한 책은 아마 1000권 넘게 읽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로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실제 제 몸에다가 건강 테스트를 오래 했고요. 이유는 뭐냐? 제가 수명 목표가 500세거든요. 제가 30년 전에 500세라고 그러면요, 그냥 농담이지라고 다 웃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30년 전에 제가 플랜에 500세로 잡아놨거든요. 그럼 저는 그냥 잡았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읽은 어마어마한 책들을 토대로 500세 가능하겠구나 라고 저는 계획적으로 잡은 건데, 다른 사람들은 그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제가 그냥 뭐 꿈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대부분. 근데 지금 와서는 어때요? 지금 분위기는 500세가 아니라 이제 영생까지도 가게 생겼네. 네, 지금 얘기 듣고도 뭔 소리지? 이러면 여러분들 이 분야의 지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제가 해왔던 그런 것들을 한번 토대로 해서 저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뭘 준비하고 있을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첫 시간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생성 AI라든지 그리고 이 IM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거를 쭉 얘기를 하면, 내가 나이가 60인데 나이가 뭐 70인데 이거 배워서 뭐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이가 50 넘었는데 뭐 내가 언제 이거 배우 아니 500세라면 그런 소리 할까요? 아니 200세만 돼도 그런 소리 해요? 안 하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는지 아시겠죠? 이번에 이제 교육과정에 들어오신 분들이 대체로 30, 40대 이상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내가 이거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그래서 이거 이 생각부터 바꿔주지 않으면 이게 왜 하냐고 얘기. 그죠? 네, 특별히 오늘 56년생이나 이분들은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10분의 1밖에 안 살았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저는 제가 해왔던 영노화라고 그래요. 영노화라는 것은 우리가 항노화라는 게 있어요. 항노화라는 것은 노화를 막 막으려고 하는 노력. 항노화는 노화를 막아요. 노화되지 않도록 막는 걸 항노화라고 그래요. 근데 항노화는 멈추는 거죠. 근데 거꾸로 노화가 역으로 간다. 50대 사람이 60대 사람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40이 되는 그걸 역노화라고 그래요. 백에이징이라고 그래요. 저는 처음부터 백에이징을 연구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역노화 실험을 벌써 이게 15년 전이니까 여러분들은 뭐 생각지도 않을 때 저는 이미 이 연구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연구 과정을 보면 19세 한방 백과사전을 필두로 해서 24세에는 이게 사람의 건강은 다 음식물에서 식물에서 나오는데 이 식물이 있는데 왜 아프리카 사람은 굶어 죽지? 식물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식물들을 여러분 보세요. 보리싹도 어렸을 때는 먹잖아요. 근데 보리싹이 커지면 어때요? 못 먹죠. 근데 커지면 누가 먹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볏짚. 소가 먹잖아요. 그럼 소는 왜 먹어요? 물론 이 장기나 이런 것들이 그 볏짚을 먹을 수 있는 준비도 돼 있겠지만 씹을 수 있는 이빨이 있어요. 우리는 볏짚 씹으러 못 씹잖아요. 그러면 볏짚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면 먹을 수 있잖아. 그 실제로 제가 갈아서 가루로 만들었고 볏짚 빵을 만들었어요. 그럼 먹을 수 있더라고. 그 실험을 다 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은 다 먹을 수 있어. 단지 독성이 있냐, 독성이 없냐. 독성이 있다면 화합을 시켜서 독성을 없게 만들고 영양이 좀 부족하면 영양을 더 넣어서 첨가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논문으로 써가지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한테 야 이거 아프리카 세상을 구하는 길이다. 그때 대통령 선거 막 나왔을 때 갔더니 선거 때문에 바쁘니까 문동환 박사라고 했잖아요. 그때 유명한 부총재였지. 여기하고 얘기하래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더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풀무원 원장을 소개시키더라고. 풀무원 설립자. 그분한테 한 3시간 얘기했더니 이거 좋다고. 그래서 같이 해보자고 막 이렇게 이제 한참 진행했는데 거기서 이제 걸린 게 뭐냐면 영양소 분석이 지금은 좀 쉬운데 그때만 해도 영양소 분석 한 건 하면 100만 원이야. 이 많은 영양을 어떻게 분석을 해? 그렇다고 그쪽 풀무원에서 이걸 다 대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유야무야 하다가 이제 사라지긴 했는데 그때 저한테는 상당히 큰 경험이었죠. 그리고 이제 40세 인재양성에서 41세 미세 영양소에 대한 개념을 잡게 됩니다. 영양의 보고를 찾아낸 거죠. 자, 제가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영양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태양에서 나옵니다. 태양의 햇빛이 식물에 비치면 광합성이 일어나서 물과 모든 것들이 합쳐서 영양소가 돼요. 그것이 잎사귀를 만들고 잎사귀가 죽으면서 낙엽이 돼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산에서 자라는 잎사귀가 살아있을 때, 녹색일 때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얘가 분자 교환이 일어나요. 여기 공기가 더우면 이 습기를 빼가잖아요. 그러면 습기가 나올 때 이 습기를 뭐라고 불러요? 분자라고 그래요, 분자. 파이토케미컬. 우리가 뭐 산에서 나오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파이토케미컬 말고 다른 용어로 있죠. 스톤피치. 그죠? 스톤피치? 피톤치드. 피톤치드라고 그러고 화학 용어로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불러요. 그 피톤치드가 파이토케미컬. 식물 속에 있는 그 영양소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일본 도카스 사태 봤을 때
지하철에서 독가스 마신 사람들은 보세요. 가스예요.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기의 가스라고. 가스가 코의 점막에 닿았다고 즉사해요. 잘 보세요. 공기라고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가스 속에 독성도 영양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 영양소예요. 근데 독을 가진 영양소라서 우리가 죽는 거고, 우리 몸에 좋으면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독가스를 마시면 죽고, 그럼 반대로 독의 반대가 양가스라고 합시다. 좋은 양. 양가스를 마시면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산에 가면 그 잎사귀에서 나오는 그 분자들은 전부 양가스란 말이에요. 근데 잎사귀도 사실 진하게 먹으면 동물이 돼요. 여러분 지금 식물 가운데 뿌리 식물 잘못 먹으면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독성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분자로 나오니까 굉장히 밀도가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우리 몸에 철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웬만한 독성은 다 있어요, 우리 안에. 결국 식물에서 나오는 모든 화합물이 공기 중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 공기 중으로 나오는 걸 마시는 게 인간이에요. 만약 얘가 독가스를 품어낸다면 우리는 죽겠지만 양가스라면 우리는 살겠죠. 그래서 병원에서 선고받은 사람 중, 불치병 선고받은 사람 중에 상당수가 산에 가서 낳았지, 바다에 가서 낳은 사람은 없어요. 네, 바다에서 낳은 사람 없습니다. 왜냐면 바다에는 영양소 공기가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산에 있는 공기는 영양소가 몇 종일까? 제가 10년을 의문을 갖고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산속에서 나오는 영양소는 몇 종일까? 그리고 우리 몸에서 필요한 종류는 몇 종일까? 아시는 분, 제가 지금까지 10,000명을 물어봐도 몰라요. 아무도. 정말 그거 찾는데 힘들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에 지구상에서 현재까지 밝혀낸 영양소의 종류, 건수를 알아냈어요. 물론 나와 있더라고. 학문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거죠. 아주 어렵게 많은 자료를 검토하다가 알게 된 거죠. 자, 여기서 모든 영양소는 식물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화합물이라고 해요. 자, 보세요. 너무 추워. 식물은 얼겠죠. 그럼 얼지 않도록 하는 화합물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남극에 있는 식물들은 안 얼어요. 왜 안 얼까? 만약 일반 여기 한국에 있는 식물을 갖다 놓으면 바로 얼어 죽어요. 거기에서 적응해가지고 화합물을 분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얼지 않게 만들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런 더운 나라에 있는 식물들은 녹지 않게, 그 더위에 녹아 들어가지 않게 자기를 보호해요. 곤충이 많은 지역에 있는 식물들은요, 잎사귀에다가 우리가 그 면역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한 아주 실제로는 독성이죠. 그 독성 물질을 분비를 시켜가지고 과일 껍질에다가 넣어가지고 못 먹게 하죠. 우리 참외 꼭지 먹으면 엄청 쓰잖아요. 그 약이에요, 약. 그 독성이라고. 곤충한테는 먹으면 바로 독이에요. 이제 우리한테는 쓰는 정도지만. 그러니까 식물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화합물을 만드는데 그 화합물의 종류가 정확한 건수, 뒷자리 빼고 14만 종입니다. 처음 알았어요, 그거 정말 궁금했거든요. 왜 궁금한 줄 아세요? 인간의 몸에 있는 영양소가 몇 종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잘 보십시오. 자동차 한 대가 있으면요, 이 자동차가 오래 굴러가기 위해서는요, 얘가 필요로 하는 어떤 기능이나 기름이든 뭐든 제공해 줘야 돼요. 맞죠? 베어링을 제공하든 뭘 제공해야 이게 오래 간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냥 서버려. 사람은 세포 하나가 먹고 사는데 몇 종의 영양소가 있어야 살지? 아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몸에 있는 영양소 하나를 분석해서 이 영양소가 뭐다라고 분리를 해서 영양소를 규명하려면 14만 종은 수십 년, 수백 년을 통해서 분리가 됐지만 우리 몸에 있는 한 사람의 영양소를 분리해내려면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20만 원이에요, 한 종류. 지금은 싸져가지고. 그럼 몇 종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우리 그 유전자 검사하거나 우리 영양소 세포 검사하면 영양소 수 나오죠. 많아봐야 20종. 그렇게 하고 기본 이제 그 정도는 하는 5만 원 해주고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몸에 2,000종이 있거나 2만 종이 있거나 10만 종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누가 검사를 해요? 못하죠. 제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 균형,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우리 몸에 필요한 게 5만 종이면 14만 종에서 5만 종을 이리 넣어줘야 돼. 근데 한 사람의 영양소를 조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작은 문제로. 그리고 기술도 그걸 받쳐주려면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근거로 통계화를 시켜봤죠. 자, 어떻게 이제 추론을 해봤냐면, 먼저 식물에서 나오는 화합물은 14만 종입니다. 14만 종을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아래가 공기, 제일 밀도가 낮아요.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물, 그 다음에 생식류, 그냥 음식물을 갈아서, 그 다음에 추출물, 한약류, 양양류, 그리고 독약, 그리고 극약이에요. 이게 14만 종이 배치되는 분류표입니다. 자, 극약은 우리 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주 작아요. 네, 뭐 0.0001 이렇게 있어요. 당연히 공기에 들어있는 것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구상에 있는 발견된 14만 영양소가 거의 다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평균 통계로 약 10만 종을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현재 지구상에서 단일 식물 하나로 영양소가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 상추 하나에 영양소 몇 종이 들어있을까? 여러분들은 그냥 상추 하나 그러면 여긴 비타민 만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추 하나가 살기 위해서는 지구상에 있는 영양소 집단이 이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제가 찾다가 보니까 우주인이 식사로 하는 영양소가 이끼입니다. 이끼. 이끼는 물이 산에서 내려오거나 이렇게 고여있는 곳에서 자라는데 물이 지나가면서 그 수없이 많은 영양소들을 얘한테 공급해주고 걔가 생존하는데 걔가 단일종으로 5만 종이에요. 이끼 하나에 5만 종이 들어있어. 영양소가. 자, 이제 느낌이 옵니까? 그럼 상추 같은 경우는 비료로 재배했을 때는 최소 5천 종은 들어있겠지. 이게 완전 추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양소들을 추론해 보니까 제일 많이 들어있는 데가 지금 이끼가 많고 그 다음에 한약류 있죠. 한약, 뿌리에서 자라는 거. 그 다음에 바다에서 자라는 해조류. 이놈들이 아주 영양의 보고들이야. 보고라는 말은 많이 들어있어요. 종류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끼가 5만 종 들어있으면 저기 파래에는 몇 종이 들어있고 김에는 몇 종이 들어있는데 서로 영양소가 다르겠지. 이걸 통합하면 14만 종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놈한테 있는 거 저놈한테 있는 거 다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중복 제거할 때 분류 처리하면 14만 종이죠. 그러면 인간의 몸에도 14만 종이 다 들어있다고 봐도 돼요. 네. 그래서 근데 너무 많은 것들 빼고 그냥 10만 종을 일단 퉁치자고. 10만 종으로 퉁쳤을 때 내가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음식 생활에서 10만 종을 지금 섭취하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그게 제가 영양 문제를 푼 마지막 단추였어요. 그거 없었더라면 제가 거기까지 발견을 못했더라면 영양 문제를 풀 수가 없었어요. 지금 성인병이 모든 세계의 성인병은 영양소 수가 2만에서 3만으로 준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성인병이 나타났다. 지금 암이니 뭐니 여러 가지 병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보통 10만 종에서 2, 3만 종으로 영양소 수가 떨어지면 나타나요. 그럼 왜 그렇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영양소는 우리 유전자는 변치 않는 거잖아요. 유전자는 변치 않죠. 세포 복제를 하더라도 변치 않죠. 단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유전자가 복제돼서 나가는 과정에서 자외선이라든지 기타 X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나면 유전자 고리가 끊기죠. 유전자 파괴가 일어나요. 염색체들이. 그러면 그 파괴되는 것들을 복구시켜주는 것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건강을 생각할 때 가장 기본은 우리 안에 있는 세포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그 다음에 유전자는 영양소를 필요로 하느냐. 저는 유전자는 영양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유전자가 뭡니까? 물질이잖아요. 예,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먹는 영양소가 유전자 파괴를 복구하기도 하고
그죠? 유전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는 모든 재료로 쓰인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먹고 있는 영양소가 과연 10만 종에 가까이 되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의 영노화의 비결인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테스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산에서 자라는 식물이 엽록소를 가지고 잎사귀 녹색 잎알을 가지고 따뜻해지면 분자를 배출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피톤치드가 되고, 그 다음에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떨어져서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로 바뀌죠. 썩는다고 말하죠. 썩어서 영양소가 분해가 되면, 보세요. 자, 산입니다. 협곡이면 영양소가 여기서 계속 누적되겠죠. 여기서 자라는 식물은 어떻게 될까요? 수천 년 동안 여기에 그냥 누적된 영양소를 다 다시 먹는 거예요. 이런 놈 잘못 만나서 먹으면 산삼 같은 것도 협곡 안에 있는 산삼을 만나서 오랫동안 누적된 영양소가 누적되면 거의 뭐 신장 타버리잖아요. 제 아는 누님이 그랬거든요. 산삼 30년 된 거 먹고 타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타버리고, 그 다음에 산 비탈에서 낙엽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서 물을 따라서 흘러내려가죠. 자, 그럼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협곡에 자라는 애들, 하나는 산 비탈에 자라는 애들, 평지에 자라는 애들. 그러면 이 영양소들이 썩어서 전부 재분배되는데, 비탈에 있는 놈들은 전부 빗물에 흘려서 뇌가로 흘려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때 이제 이끼들, 그 다음에 땅속으로 스며드는 영양소, 마지막에는 어디로 갈까요? 바다. 그래서 바다의 마지막에 영양소가 잠기는 것이 뻘이에요, 뻘. 그러니까 뻘은 지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쌓아둔 영양소가 뻘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뻘 속에 있는 뭐 낙지 먹으면 죽어가던 소도 일어난다고 하는 이게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뻘 속에 있는 영양소는 이게 구분이 잘 어렵죠. 우리한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근데 뻘 속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지나면서 또 영양소의 균형이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영양의 균형을 보면 산 속에 있는 영양소, 뻘 속에 있는 영양소, 그 사이에 있는 영양소예요. 제일 영양소가 작은 데가 밭이에요. 밭은 계속 밭갈이를 하니까, 농산물을 심으니까 제일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뭐 흙을 좀 갖다가 넣는다 하더라도 임시죠. 그래서 영양소가 정말로 많은 곳에 있는 식물과 동물들을 섭취를 할 때, 그때서야 인간의 정상적인 생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걸 전부 정리한 다음에 이제 제 음식 규칙을 세우기 시작했죠. 재밌는 것은 잘 보세요. 단백질, 비타민, 지방, 탄수화물, 그 다음에 미네랄, 이 5가지를 우리가 5대 영양소라고 그러잖아요. 이 5대 영양소가 잘 생각해 보시면 거대 영양소라고 그래요. 거대. 근데 미네랄 안에서도 파이테케밀칼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죠. 14만 종이야. 14만 종은 전부 미세 영양소예요. 우리 몸에서 0.0001g씩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만큼 거대 영양소가 있고 여기 조그맣게 미네랄이 있는데, 이 미네랄 안에서도 몇 프로요? 인체의 3.5%예요. 우리 몸의 전체에서 3.5%밖에 없어요. 이게 몇 종이에요? 14만 종.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이렇게 중요한 영양소 퍼센테이지를 50% 올려놨다면 다 죽어버리지. 10만 종 못 채우니까. 그죠? 늘상 보기 쉬운 곳에, 얻기 쉬운 것 5가지를 96.5%를 만들어 놓고 이거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 실제로 3.5%인 이만큼의 영양소가 빠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양한 질병들이 나타나게, 죽지는 않아. 죽지는 않은데 엄청 아주 괴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거대 영양소는 넘치는데 미세 영양소는 갈수록 부족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3.5%를 채워라, 이 미션을 세운 거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거대 영양소 부족해서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5가지 영양 부족해서 죽는 사람 없어요. 아프리카 빼고는. 근데 재미난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미세 영양소 3.5%가 들어있는 곳이 어딘지 잘 볼까요? 생선 하나 먹습니다. 3.5%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자, 네? 대가리 쪽, 뼈 대가리 쪽, 또 네? 꼬리, 지느러미 막 이런데 뼈들,
창자, 내장, 창자. 그다음에 지방. 지방은 전체는 아니지만 지방 속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다 버리는 쪽이야. 근데 그 버린 거를 누가 먹어요? 집에서 보면? 개가 먹어. 그야말로 개는 보배를 먹는 거예요. 보배를. 개들은 그냥 밖에서 자도 뭐 그냥 혀를 땅에 훑어도 병도 안 걸려. 만약 여러분이 살점을 개한테 주고 지금 개가 먹는 걸 여러분이 먹는다면 여러분 건강이 보장돼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덜 그러지만 우리 그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과거로 돌아가면 보신탕이라고 있죠. 네, 보신탕이 왜 보신탕인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강아지 개를 먹는데 평소에 우리가 먹을 때 살점만 먹고 좋은 거는 다 개한테 줘요. 우리가 먹는 습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좋다는 게 실제 좋은 거 아니었거든. 개한테 주었다가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개를 잡아 먹어봤더니 엄청 몸이 건강해진 거예요. 이유는 몰랐어. 이유는 몰랐지만 아무튼 개를 먹으니까 보신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 이게 한두 사람 경험이었겠어요?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새한테 주고 개를 잡아먹는 이유는 몰랐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한약 우리 보약이라고 부르잖아요. 보약이 왜 보약이냐? 땅 속에 있는 그 영양소 수가 거의 5만에서 10만을 웃돕니다. 영양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한약과 같은 수준의 영양소 수를 가진 게 전 세계에 있는 슈퍼푸드예요. 각 나라마다 한약이 있는데 그걸 슈퍼푸드라고 불러요. 그 슈퍼푸드는 왜 약효가 뛰어나냐? 대부분 슈퍼푸드는 그 모든 나라에서 치료에 쓰입니다. 먹으면 뭐든 치료가 돼. 아주 맞는 치료약이 이 슈퍼푸드들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영양소 숫자가 많아요. 그 영양소 숫자가 많은데 먹었을 때 어디에 좋아지는지 모르지만 14만 종에 가까운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점차 세포와 유전자 속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게 몸의 회복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그 로직은 사실 찾기가 힘들어요. 단지 최근에 굉장한 발견이 하나 이루어졌죠. 음식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까? 과거에는 아니죠. 그냥 그건 뭐 아니었죠. 그런데 쌍둥이들을 보니까 분명히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나타나고 하나는 안 나타나. 이런 사례가 많이 발견됐어요. 이 이유가 뭘까? 찾아보니까 식생활과 뭐 운동이라든지 기타 몇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 식생활에서 그럼 왜 이 사람은 불치병의 그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됐을까? 온오프라는 게 있는데 5% 그냥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먹는 음식물 자체가 그 발현을 막은 거예요. 그것이 발견되면서 드디어 인류의 대부분 사람이 그때는 이랬어요. 음식은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아니다. 한참 떠들다가 사례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음식이 유전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 넘어서 유전영양학이라는 학문이 인류의 최초로 탄생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제는 영양이 유전을 바꾸더라. 자, 이런 조건들을 제가 확인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게 한 20년 전 일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식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제 실험 조건이 이랬습니다. 자,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1차 실험 기간 2002년에서 16년 1차가 식사 중심 미세영양소. 이때 재미난 게 요거예요. 변수를 통제하려고 운동을 하나도 안 했어요. 운동해서 내가 좋아졌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 두 번째, 건강 보조식품 단 한 개도 안 먹었어요. 15년 동안. 그 다음에 의약품, 약도 하나도 안 먹었어요. 15년간. 딱 뭐만요? 식사를 어떻게? 남들이 안 먹는 것만 먹는다. 네, 그래서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식물을 먹을 때는 뿌리에서부터 다 같이. 조금만 된다면.
생선을 먹을 때는 무조건 뼈하고, 그죠? 예, 지느러미하고 요런 거, 뼈 가벼운 것들은 씹어 먹을 수 있잖아요. 웬만하면 이렇게 먹는 거죠. 이제 머리뼈도, 멸치가 제일 좋은 게, 멸치는 머리뼈도 동시에 먹을 수 있거든. 멸치는 통으로 먹을 수 있어서 현재까지 3.5% 미네랄, 3.5%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멸치예요. 멸치는 무조건 다 먹을 수 있거든. 창자 빼면 다 먹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15년간 감기가 한 번 안 걸리더라고요. 15년간이에요. 그럼 이거는 약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보조식품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군데도 통증이 없는 거예요. 피곤형, 제가 구강염이 좀 있었는데 이것도 없었고, 뭐 기타 등등. 체력 상태도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뭐 잠 서너 시간밖에 안 자도 되고. 예, 디스크는 이제 30대부터 있었는데, 이제 운동, 이거는 영양소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변 해체 현상하고 고강구치는 예, 남아 있었고, 이건 뒤로 가서 고쳤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식도 역류 증상, 이거 30대에 금식하다가 생긴 건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코골이 증상은 살이 찌면 좀 나타나고 빠지면 덜 나타나고, 안구 건조 증상은 14년부터 좀 발생했는데 이것도 아직 해결 못했고, 주름 강화 뭐 등등 상처 흔적 개선 안 됐고, 전립선 비대 증상 없고, 뭐 기침 증상 등등 이 성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그 증상들을 쭉 정리를 해보고, 이제 2단계 2차에서는 17년 6개월, 네, 이때부터 17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하고, 예, 그때 이제 일회 관계가 있었고 나머지 동일하고, 디스크는 80% 해결했고, 이것도 거의 해결했고, 뭐 등등 이렇게 해서 3차까지 해서 18년부터 이제 진행을, 18년부터는 이제 3차로 들어왔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내 몸을 대상으로 사실 위험한 실험이죠. 운동도 안 하고 건강식품도 안 먹어버리고, 그죠? 이 정도면 아주 그냥 죽음을 각오한 실험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영양소가 정말 무섭구나, 이걸 확실하게 이제 인지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시험 끝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실험을 하고 나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바빠버리니까 영양소를 챙겨서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식사를 대부분 밖에서 먹는다고, 밥을. 밖에서 밥을 먹으면 밖에서 식당에서 밥 해주면 뭐 오죽하겠어요? 와, 심각하지. 제가 꿈의 학교 할 때는 그 학생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니까 내가 음식을 다 고르고 이 미세 영양소들이 들어있는 걸 다 골라서 내가 세팅을 다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 뭐 내가 이제 학교 마치고 와서 이제 서울에서 생활하니까 내가 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바빠버리니까. 와, 그래서 너무 심각하더라고. 막 겁나는 거예요. 음식은 계속 밖에서 먹고 영양소는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또 영양에 대한 중요성은 알지? 와, 이거 안 되겠구나. 그게 2017년 8년입니다. 그래서 2017년, 여기 마지막에 3차가 2018년이죠.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좋다, 그러면 내가 발견한 영양소들을 한 군데로 모으자. 10만 종이잖아요. 최소 10만 종의 영양소가 들어있는 거를 하나로 모아서 어떤 영양소 추출물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는 건강식품, 전에는 안 먹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 실험이 끝났잖아요. 실험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식사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밖에서 먹으니까. 그 전에는 우리 안에 사니까 가능했는데 밖에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3.5% 영양소 14만 종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영양소를 10만 종의 영양소를 다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어디에 들어있냐? 한약 아니면 슈퍼푸드야. 한약 아니면 슈퍼푸드야. 거기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 전 세계 한약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써서 못 먹어. 솔직히 말해서 한약재 비싸게 쓴 거 주면 좋다고는 알아도 안 먹고 다 싸놓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걸로는 도저히 승부가 안 나. 평생을 먹고 살아야 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약을 맛있게 매일 조금씩. 이게 이제 그때 내가 발견한 철학이거든요. 한약과 슈퍼푸드를 엮어가지고 매일 조금씩 먹자. 이래가지고 이제 찾아낸 게 바로 슈퍼푸드를 다 모은다. 근데 슈퍼푸드가 전 세계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러면 신토부리,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음식을 우리가 먹자, 이런 운동이에요. 실제 우리 몸에서 좋은 거는요,
전 세계 어디가 있든 간에 그 영양소가 우리 몸에 있으면 그 먹을 먹어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우리만 먹는다.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흔히 그건 뭐하고 똑같냐? 편식하고 똑같아요. 뭐 이래서 안 좋다 저래서 안 좋다 해갖고 안 먹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안 먹는 음식 때문에 영양소 부족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슈퍼푸드를 전 세계 슈퍼푸드를 다 골랐어요. 그리고 그 슈퍼푸드를 골라가지고 이게 이제 수입하기도 힘드네. 그죠? 그래서 이제 한 군데씩 가면은 그 수입상들이 이렇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뭐 A 영양소 올리브나무 수입할 때 뭐 100g, 뭐 100g 이렇게 안 하지. 올리브를 몇 톤씩 해서 한꺼번에 가져온다고. 이거 뭐 몇 킬로 이렇게 나눠서 가져온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상들을 찾아다니면서 올리브는 여기서 가져오고, 그죠? 예, 마카는 여기서 가져오고, 여기는 여기서 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공장에 갖다 주고 생식을 만든 거지. 그래가지고 만든 게 제가 미세 영양소로 만든 생식이다 해가지고 그걸 만든 거죠. 그게 2018년이에요. 그거 다 만드는데 다 2억 들더라고요. 그 전부 다 그 세팅해서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섭취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안심이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안심이 되고 일단은 실제로 안심이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영양소 문제는 매듭을 짓고 끝났는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생식 만드는 업체가 30년 된 업체인데 수없이 많은 생식을 만들었는데 그 주인들이 저희 생식만 먹어요. 네. 그렇게 좋대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생식을 먹는 우리 제자들이 다 먹었거든요. 제자들한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전부 변화가 있으면 좀 보고를 해라 했더니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뭐 엄청난 막 신기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됐다. 그럼 이제 건강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 예,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생식 만들고 그걸로 이제 생식 섭취하면서 백에이징 실험은 일단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백에이징을 마치고 그 백에이징 하면서 이제 하나 더 연구한 게 운동. 예, 운동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포 단위는 운동이 필요 없는데요. 장기 단위는 운동이 필요해요. 세포가 뭉친 게 장기가 되잖아요. 이 장기 단위의 운동을 통해서 영양소와 함께 묶어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수면. 자, 이제 요소를 한번 봅시다. 영양소, 운동, 수면. 마지막이 스트레스입니다. 예, 스트레스라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한 마음이죠. 네, 요 네 가지를 이제 모두 세팅해가지고 제 건강을 잡아가는 실험을 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영루화 실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야기한 게 결코 그냥 뭐 TV 몇 개 보고 다큐멘터리 몇 개 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저 나름대로 500세를 목표로 하고 준비한 실험이었고 그리고 실험은 예측대로 잘 성공적으로 마쳤던 거죠.